XD 6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화면 이미지 내보내기 기능을 배우고요. 전체 화면에 대한 디자인 그리고 프로토타입이 완료되면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 앱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테스트 결과도 괜찮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도 하고, 이 파일로 이제 완성본인 것 같다라고 확신이 든다면 이제 팀에 결과물을 공유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X들이 계속 공부하고 싶은 사람에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용한 공간을 또 소개하고 마칠게요. 자, 내가 디자인한 모든 화면의 이미지를 뽑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 우선은 상단에 메뉴 영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파일, 내보내기 그래서 모든 아트보드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포맷 종류를 선택하는 거하고 디자인 등등 이런 옵션들이 준비됩니다. 각 옵션에 따라서 어떤 최적화된 크기와 종류, 파일을 엑스포트 해주는 건데요. 단순 이미지 내보내기 용도라면 PNG의 디자인 정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번 눌러볼게요. 보면 어떤 파일들이 준비됐는지 지금까지 아트보드 만든 부분들이 이제 다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 디자인했어요. 잘 나옵니까? 한번 해보세요. 전체를 다 뽑고 싶을 때는 파일에 내보내기에 모든 아트보드 선택. 그래서 디폴트로 우선 뽑아보고 특정 화면의 이미지를 뽑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전체 말고 딱 한 개 또는 여러 개를 선택하고 싶으면 우선 아트보드 명을 선택해야 되고요. 몇 개를 더 선택하겠다 그러면 Shift를 누릅니다. 3개 아트보드에 대해서 이미지를 뽑고 싶다라고 하면 내보내기에 선택됨을 눌러서 PNG 동일한 방법으로 뽑아냅니다. 자, 그러면 한 개만 일단 뽑아볼게요. 폼에 대해서 내보내기 선택됨을 누르고 이제 웹을 한번 뽑아볼게요. 웹을 뽑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폼 화면에서 사이즈 2개짜리를 뽑아주는 겁니다.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그 이외의 옵션도 하나하나 선택을 해서 한번 해보세요. iOS용도 뽑아보고 안드로이드용도 뽑아보면 그 플랫폼 도메인 최적화된 이미지 형태를 도출해 줍니다. 안드로이드로 뽑으면 이렇게 폴더로 떨어뜨려줘요. 잘 되죠? 이미지가 필요할 때는 이 기능을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어려움 없죠?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자, 이 파일을 모바일에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모바일에서 테스트를 하려면 이 파일에 로컬에 저장돼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이어야 되는데요.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여기 앞에 클라우드에 저장된 거는 이렇게 구름 모양이 뜨고요. 지금 구름 모양이 없다 그러면 이 PC 로컬 어딘가에 저장이 된 겁니다. 근데 모바일에서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럼 반드시 이 파일을 클라우드에 올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올리는 법을 볼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하면 이 XD 자체는 저장을 클라우드에 하는 거를 디폴트로 만들어 놨어요. 자, 로컬 문서로 저장이라는 거를 누르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디폴트는 클라우드로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저장으로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파일이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일 경우에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통해서 클라우드에 올립니다. 그래서 저장 누르면 앞에 구름 표시가 나타났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모바일 앱을 킬 건데 잘 들어왔고요. 여기 XD 앱 엽니다. 맨 위에 방금 클라우드에 올린 게 올라왔을 거예요. 보이시죠? 저도 파일이 지금 방금 전에 한 겁니다. 이 밑에는 제가 테스트 해보려고 몇 개 해본 거라 이 부분인데요. 자기 파일을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존에 우리가 만들었던 인터랙션들 선택할 수 있는 버튼들을 한번 다 선택해서 테스트를 해봅니다. 괜찮은 것 같다. 이 부분은 좀 어려운 것 같다. 너무 어떤 부분은 크게 디자인이 된 것 같다. 폰트가 좀 생각보다 크게 들어간 것 같다. 좀 이런 요소들 화면으로 보니까 조금 큰 것 같아요. 저는 텍스트도 좀 크게 제작이 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모바일 환경에서는 이 정도 사이즈가 아니고 요거보다 좀 더 작아도 가독성에는 문제가 없겠구나.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여기 메뉴 영역 자체가 너무 낮게 제작이 된 것 같아요. 자, 인스타그램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인스타그램 켜볼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얘가 약간 더 높게 제작되어 있는 것도 같고 얘 사이즈 자체도 좀 더 위에 올라가 있어요.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자, 페이스북 한번 열어볼게요. 그리고는 동시에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할까요? 이렇게. 텍스트 자체도 우리보다 좀 위에 있고요. 여기 아이콘 시작되는데도 좀 더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좀 낮게 돼 있지 않나? 그렇다 보면 전체가 좀 더 높을걸요. 혹시 뭐 에어비앤비 있는 사람들 켜보면 훨씬 높게 제작돼 있어요. 느끼는지 모르겠네. 에어비앤비 보면 확실히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여유가 있죠. 근데 우리 거는 상당히 바짝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서비스 제작할 때도 팀 서비스 제작할 때도 여기 높이를 생각보다 좀 높게 만들어줘야 되고 아이콘의 시작이라든지 타이틀도 좀 더 여유 있게 높게 만들어주는 일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모바일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모바일로 확인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서 우리가 여기 스티브 잡스 누르면 해당 프로파일로 진입을 하게 했잖아요. 한번 올려보세요. 잘 동작을 안 하더라고요. 한 3-4번 하니까 스크롤이 올라가는데 이런 거는 좀 XD 모바일 앱의 버그성인 것 같고요. 그것보다도 지금 보면 이게 레이어 정리가 좀 안 돼 있어 보여요. 느끼죠? 이 부분이 최상단으로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처리를 안 해놓은 것 같습니다. 안 올라가네. 예. 그러면 실제로 진짜 그런지 본 파일을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본 파일로 돌아갑니다. PC 파일. 이 부분 레이어가 얘가 최상단으로 지금 설정이 안 돼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아트보드에서 레이어 더블 클릭해서 보면 얘와 얘가 최상단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스크롤 그룹이 최상단에 있다 보니까 어때요? 스크롤 처리를 하니까 당연히 얘가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얘와 얘를 제일 위로 올려주고 얘 스크롤을 고정하면 플레이해서 보면 네, 이게 맞겠어요. 그러면 이 파일을 저장하고 그럼 모바일 웹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바일로 띄워보여. 모바일로 점프해 봅니다. 실시간으로 이게 통신이 잘 되면 참 좋겠지만 PC에서 저장을 했다고 해서 모바일에서 간격이 없이 바로 저장이 되는 건 아니고요. 약간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모바일에서는 한번 이렇게 리스트를 튕겨줌으로 해서 얘가 업데이트된 것들을 수동으로 해줍니다. 업데이트가 됐다고 확신이 들고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좀 버그성이 있어서 확인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예, 아까하고 다르게 저는 상단에 있는 것들 밑으로 레이어가 올라가는 거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저장이 반영됐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요 반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해볼게요. 아까 제가 언급했던 메뉴 영역에 대해서 조금 수정을 해볼게요. 지금 높이까지 수정을 하는 일은 시간 관계에서는 좀 어렵고 아이콘 위치하고 텍스트 위치를 좀 수정해 볼게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제일 빠르겠어요? 두 개의 다이아몬드가 있고 연두색이 채워진 다이아몬드와 채워지지 않는 다이아몬드. 기억나요? 연두색이 채워진 것이 원본이고 채워지지 않은 것이 카피본인데 이 원본과 카피본을 잘 활용해서 큰 공수를 들이지 않고 얘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요 아이콘화 되어 있는 것들로 이쪽을 다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얘의 원본을 찾아가겠습니다. 편집 요소. 그리고 얘의 편집 요소. 편집 요소.
예, 원본을 다 찾았어요. 자, 이 위치를 텍스트부터 시작할게요. 텍스트를 위로 올리는 한 칸짜리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눌러서 한 칸씩 픽셀을 올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올리고요. 두 개를 잡고서는 셋, 넷, 다섯 해서 여기를 5로 맞춥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텍스트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두 개 잡고서는 둘, 셋, 넷, 다섯 이 정도 하면 서로 크기가 높이가 맞을 거예요. 대충 맞고 있죠? 지금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움직이면 여기서 같이 움직이는 요 카피본 같이 움직이는 거 봐야 돼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네, 이렇게 올리고 두 개 잡고 같이 올라가는 거 보이죠? 여기서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두 개 잡고 둘, 셋, 넷, 다섯. 이 정도. 그랬더니 큰 공수 들이지 않고서는 높이가 좀 조정이 됐다고 보여져요. 그럼 모바일에서 한번 확인하고 싶잖아요. 이 파일 저장하고 모바일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튕겨주고 반영이 됐는지 봐야 되니까 확인해보면 아까하고 좀 달라졌는지 육안으로 느끼기가 쉽지는 않네요. 근데 여기가 좁아진 걸로 봐서는 반영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하고 충돌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높이를 더 주고 훨씬 더 이 덩어리가 위로 올라간다면 우리가 원래 좀 디자인해보고 싶은 그리고 느낌을 내고 싶은 그 메뉴 영역으로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시간 관계상 이렇게 좀 짧은 수정만 한번 적용해 봤어요. 잘 되고 있나요? 교수님, 네. 저는 그 메인 구성 편집이 클릭하면 안 뜨는데 이게 왜 이럴까요? 그건 이제 구성으로 안 잡혀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해 주고 다시 돌아갈게요. 자, 이 파일에서 다시 그 앱 최초의 리스트로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있나요? 예, 더블 클릭이 아니라 트리플 클릭 세 번을 빠르게 누르게 되면 자, 이 화면에서 예, 어떤 터치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파란색이 뜨는 게 있습니다. 이걸 핫스팟이라고 하는데요. 예, 힌트를 주는 거죠. 예, 이런 것도 보여지지만 세 번을 빨리 누르게 되면 밑에서 올라오는 게 있어요. 옵션들을 이렇게 제시해서 엑시스 프로토타입 하면 아까 말한 이 메뉴들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진입하고 예, 빠르게 세 번 눌러서 다시 파일 확인하고 나오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예. 진혁이 이슈를 좀 확인해 볼게요. 제가 준 파일에서 만약에 시작을 했다면 예, 이렇게 구성 요소를 제가 다 만들어서 메뉴를 운영을 했거든요. 근데 진혁이 파일이었다면 제가 확인이 좀 불가한 부분이 있는데 어때요? 잠시만요.
제가 읽고 마지막 파일을 가지고서는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에서도 그 문제가 있으면 제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또 달리 질문이 있거나 안 되고 있는 상황들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보내주신 걸로는 됩니다. 그죠? 예. 네. 그러면 진혁이 하던 파일 일단 좀 보내줄래요? 제가 일단 시간 될 때 이제 어떤 이슈가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여기다가 일단 진혁이가 하던 거 남겨줘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시 이제 로컬 파일로 돌아가는 일을 할 건데요. 지금 여기 구름 있잖아요. 예, 요거 말고 얘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로컬 파일로 돌아가 보려고 해요. 자, 요 개념이 있습니다. 로컬이라는 공간에 있는 이름이 동일한 A라는 파일이 있고요. 지금 클라우드에 이름이 동일한 A라는 게 지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개 파일은 결코 같은 파일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A, B 파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업데이트를 많이 했잖아요. 넘어올 때보다. 이게 지금 여기에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두 개는 별개의 파일이니까. 예, 이 개념 이해하겠죠? 지금 여기 했던 거를 일단 정리하고 이쪽 파일로 넘어가려고 해요. 이 파일을 열게요. 또는 로컬로 저장하기 해볼 수 있겠네요. 덮어쓰기 해볼 수도 있겠네. 덮어쓰기 하는 게 좀 빠를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에서 업데이트했던 파일을 로컬에 있는 아이로 대치 A 파일을 반영을 했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잠시만요. 됐어요.
괜찮나요? 네. 네. 나는 그래서 로컬 파일에서 계속 파일을 운영하면서 완성본을 팀에 공유하겠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이 파일 가지고 팀에 공유하겠다. 이 파일을 가지고서도 클라우드 파일을 가지고서도 팀하고 공유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하고자 제가 조금 더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는 이 로컬 파일을 가지고서는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다 디자인 끝났어요. 자, 그러면 공유 탭으로 가서 그러면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전체 연결된 지금 요 아트보드는 이제 꺼져 있어요. 왜?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인터랙션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이 내용물에 대해서 팀에 공유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패널을 보면 플로우 1에 대한 얘기 이렇게 있고요. 이건 놔둬도 상관없습니다. 보기 설정을 보면 4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개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내보내기 대상이 iOS 외에 뭐 안드로이드 있습니다만은 일단 iOS 해보고요. 다운로드 가능한 에셋 이렇게 켜볼게요. 그리고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링크를 만들어주는 옵션이고요. 이 나머지는 어떤 초대된 또는 익스클루시브하게 암호로 알아야지만 접근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을 제시를 하는데요. 우선은 그냥 모두 다 오픈되어 있는 링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링크 만들기 하면 나 링크 주소를 만들어줘요. 여기 방금 업데이트 됐다 그러고 이쪽 클릭해서 점프를 해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웹 하나를 열어주는데 모바일에서도 그 파일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렇게 웹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간단하게 테스트 해볼 수 있고요. 이렇게 클릭해서 되겠구나. 그 화면에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는 테스트를 하다가도 이렇게 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내비게이션을 웹에서는 제시를 해주고요. 전체 운영하고 있는 페이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전체 페이지 중에 4페이지가 있고요. 플로우 이렇게 클릭을 해서 앞에 보면 이게 홈하고 연결되어 있고 서치하고 연결되어 있는 인터랙션 화면들 레코멘데이션하고 연결되어 있는 화면들 뭐 이런 식으로 또 다 확인해서 볼 수 있고 하나하나 클릭해서 보면 좀 더 큰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댓글을 달아요. 여기 핀을 배치해서 아이콘 수정 좀 해주세요. 아이콘 뭐 45 사이즈로 좀 수정 요청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담당자가 보고서는 반영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팀이 서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요 밑에 부분 볼게요. 클릭. 개발 표시인데요. 이 화면에서 이 화면을 실제 개발할 수 있게끔 전체 사이즈는 무엇이고 지금 색상을 뭘로 썼고 이 아이콘은 지금 30x 30인데 옆에 한 15 픽셀을 띄고서는 배치를 해야 되고 이 전체 높이의 면적과 사이즈는 이것이며 이 폰트는 데이터는 이런 거고 지금 스타일을 이걸로 써야 되고 정렬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이런 이미지들을 다 다운받을 수 있게끔 가이드를 제시하는 화면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XD 웹입니다. 좀 이해가 될까요? 네. XD를 팀 작업에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잘 되죠?
뭐 디자인에서 또 다시 한번 수정이 일어나면 또 이걸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링크 업데이트를 해주면 됩니다. 파일 저장도 하고 링크도 같이 업데이트를 해야지 수정 사항이 같이 반영이 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게 잘 되고 있죠? 웹 공유 탭으로 가서 필요한 부분들을 선택한 다음 링크를 만들어서 웹에서 확인해 본다. 팀에 공유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것으로 XD 가장 기본적인 기능 위주로 배우는 총 6강 레슨을 마칠 건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기본 기능 완전히 익히고 플러스로는 조금씩 다른 강의, 다른 XD 튜토리얼 보면서 할 수 있는 자신의 영역을 조금씩 넓혀가는 일만 남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사이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도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식 블로그입니다.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라서 다 영어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읽어보기보다는 여기서 올라오는 영상 위주로 튜토리얼을 이렇게 볼 거거든요. When you're looking to add depth to your 이런 상황인데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영상 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XD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조금씩 새로운 기능들이 올라오거든요. 최근에 배운 버튼 인터랙션도 비교적 최근에 추가된 기능이고 세부 스크롤도 작년 어느 시점부터 이제 만들어진 새로운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가장 최신 업데이트 글들을 보면 이 링크는 제가 일부러 XD 토픽만 볼 수 있게끔 필터링을 해놓은 토픽이에요. 그래서 어느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면 여기 제일 밑에 XD라고 해서 태그를 걸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XD만 클릭을 하면 XD에 관련된 필터링 된 것들을 다 이제 뽑아주는데 뉴 스타일링 툴이라고 해서 이너 섀도우 만드는 뭐 아웃라인 스트로크하고 뭐 이런 종류가 새로 지금 추가가 됐나 봐요. 저도 아직 확인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내려가 보면 또 눈에 띄는 게 또 여기 이렇게 영상이 있잖아요. 이런 게 새로 만들어진 기능을 소개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가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어요. 또 밑에 들어가면 뭐 요거 새 기능인 것 같고 요거 새 기능 같고 또 뭐가 있을까 좀 더 내려보면 계속 막 플러그인들이 들어오는 일들도 보여질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 다 캐치업을 하면 새로운 기능, 새로운 영역들이 계속 확장이 될 겁니다. 과거에는 진짜 레귤러하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어요. 2020년 8월, 2020년 6월, 7월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 보면 추가된 기능에 대해서 영상을 잘 소개해 주거든요. 그렇게 한 달 한 달 따라잡으면서 여기까지 저도 왔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은 페이스북을 팔로잉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페이스북 계정을 팔로잉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여기에 공식 블로그에 업데이트가 되면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해줘요. 그래서 두 개 같이 움직인다고 보면 되는데 거기서 좀 더 관심 있는 얘기 그리고 기능에 대한 얘기인 것 같다라고 하면 저도 클릭해서 여기를 점프해가지고 들어와서 보는 편입니다. 이 블로그로 던져줍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관심을 이어가고요. 또 페이스북 내에 그룹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유저 그룹들이 모여진 제일 큰 공간인 것 같아요. 여기에 용기 내서 안 되는 거 질문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또 친절하게 답들 많이 해줘요. 저도 종종 이용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이트는 XD로 만든 자기 디자인을 뽐내고 서로 이렇게 구경하고 하는 그런 사이트예요. 이렇게 보는 것만 해도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다 눈여기로 이렇게 좀 보고 제 작품에 디자인 작업에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이 공유해 줄 테니까요. 나중에 다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이렇게 작성해서 넘겨줄 거예요. 화면 이미지 보기,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는 방법, 웹으로 공유하는 방법. 아까 전에 다 한 번씩은 언급을 했습니다. 모두 다 제가 잘 사용하는 사이트이고 제가 하던 공부 방법이라서 또 이렇게 같이 하면서 저에게도 여러분이 발전을 주고 또 서로 같이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는 진행하고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없으면 다음 카피 과제에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목표가 수업에서는 여기까지 하고 이 아이콘까지 정확하게 따서 동일하게 아이콘 디자인 스타일링을 한번 디자인해보자라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 사이즈가 정확하게 들어오게끔 구현된 것까지가 과제였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몇 개 카드를 더 만들어 볼 것이냐, 이제 오늘 내용이 나갈 건데요. 그래서 목표로 잡은 거는 4개입니다. 그리고 4개까지 만들고 밑에 붙이고, 이제는 뭐 이미지라든지 기타 이제 디자인적인 디테일한 요소에 대해서 리터칭하는 작업들, 디테일 디자인 그리고 실 데이터인 이미지까지 적용하는 거 완료를 해서 그러면 총 6개 카드를 만드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는 누가 고민을 어떻게 했고 결과를 잘 만들었는지 또는 뭐 그런 대로 어떻게 과정을 거쳐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공유한 다음에 수업 종료 후에는 제 이메일로 지금까지 제작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받겠습니다. 진혁이가 질문을 준 게 있는데 진혁이의 그 아주 디테일한 집착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미세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보이죠?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 여기 조금 보여요. 이해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의 한계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동일하게 똑같이 만들어서 동일하게 위에다가 레이아웃도 했고 크기의 차이도 하나도 없는데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하나님도 해결 못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지역이 프로그램상
쌍둥이로 만들어도 지금 이거는 발생한다. 예, 이렇게 보여줘요. 네, 알겠습니다. 잘한 거니까요. 이렇게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예, 이제는 완성된 거를 이제 보고 싶고, 여기 아이콘 제작들 잘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제 좀 공유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공유해 주세요. 이제 다른 사람들도 보고서는 영향도 받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했습니다. 음. 지금 윈도우에서 작업한 사람들이 그 동일한 폰트를 사용하지 못해서 좀 유사하게 나는 이 폰트를 사용해서 적용했다 이런 것도 언급해줘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 윈도우네. 네. 나는 저도 윈도우여서 폰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거를 썼는데, 에리어를 썼네요. 예, 근데 여기 이 두께, 테두리에서 약간 두께를 주면 네, 어, 두께는 좀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테두리에서. 네. 문제가 숫자는 또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숫자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 쓴 다음에 음, 그 두께 건드리고 또 이 간격이랑 여기 간격이 달라서 그래. 여기만 바로 잡아서 또 간격 수정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네, 이거 그대로 일러스트로 옮긴 다음에 펜툴로 다 땄는데요. 펜툴로 그렇죠. 예.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해요. 네, 근데 그 지금 구멍이 좀 안 맞네요. 어떤 게 안 맞아? 구멍이? 예, 로켓 구멍? 예, 요 구멍 크기랑 그러게. 이게 묘하게 예, 그 부분에서 예. 불 나오는 게 좀 지금 보니까 다른 것 같습니다. 음. 펜툴로 땄는데도 또 좀 그러네요. 예. 근데 요거는 이제 뭐 오차 범위 내에서 허락해 줄 수 있는 것 같은 그 오차라고 보여지고요. 네. 좋네요. 제가 그 김진혁 학생분이 질문하셨던 것 중에 저도 이런 게 있었어가지고 예.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 또 예민한 그 디자이너, 우리 디자이너들은 숫자 폰트 다 다르게 쓰고 영문 폰트 달리 쓰고 국문 폰트 전용으로 달리 쓰는 케이스도 있어요. 예, 근데 그 과제 대비해서 그 정도 에너지를 써도 되느냐 아니냐를 잘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시도를 해준 광호를 통해서 또 이런 얘기도 나눌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예, 시도 잘 해준 것 같습니다. 예, 팁을 좀 얻었죠? 테두리를 써보는 방법도 있다. 예, 1대1로 한번 봅시다. 강호, 다시 한번. 네, 조금 줌 아웃해서 조금 줌인은 좀 더 해주세요. 너무 떨어졌다. 너무 비교를 할 수가 없네. 와, 이미지 잘 넣었네. 리니지 종류. 예, 저런 느낌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딱 어때요? 그 글자에 집중할 수 있죠, 우리. 예, 그리고는 조금 내려보고 좀 내려보세요. 예, 요런 것도 느낌 잘 잡았네. 예, 그렇죠. 저런 같은 크기가 반복되는 이미지를 잘 찾은 것 같고요. 네네네. 게임 데이도 좋고, 예, 앱도 좋고, 어머, 모바일 속 오피스 느낌도 잘 잡았네요. 임프레시브. 예, 잘 봤습니다. 인상적으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성훈이 해줘요. 네.
네, 보이시나요? 아직 안 들어와요. 아, 이제 보입니다. 예. 네. 조금 줌인. 네, 저 일단 예, 괜찮네. 되게 비싼 이미지를 찾았네, 리니지는. 네, 했고요. 저도 광호랑 마찬가지로 폰트가 안 돼가지고 두께로 조금 조절을 했습니다. 폰트는 얘네들만 썼고요. 그래서 이걸로 두께 조절해서 최대한 맞췄습니다. 이거 윈도우군요. 네, 윈도우인데 애플 고딕이 되는군요. 저도 모르겠는데 이게 들어와 있어가지고 음. 일단 썼습니다. 애플 고딕을 제작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이걸 아마 우리나라 어디에서 만들었을 텐데 그 폰트만 제작하는 산돌? 유명한 회사가 하나 있는데 애플 맥이 처음 들어올 당시에 당연히 그 OS가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국문 폰트는 하나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맥 전용으로. 그래서 만들게 된 게 애플 SD 고딕 네오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윈도우에서 MS의 국문 그 디폴트는 맑은 고딕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애플에서 국문을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디폴트로 잡아주는 그 국문 폰트를 이제 한국 회사랑 손을 잡고 개발한 게 이제 지금 사용하는 고딕 네오인데, 네, 윈도우에서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예, 알게 됐네요, 저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알려주셨던 거 적용해서 그래, 바꿨고요. 원을 넣었군요. 네. 네, 넣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배경에 삐지 그림자는 어떻게 했어요? 어떤 거 말씀이세요? 완전히 그 아트보드 배경. 아트보드 흰색 바탕 화면. 네, 그거 어떻게 처리했고 카드마다의 그 그림자 처리는 어떻게 됐는지. 그게 지금 약간 얇다는 느낌이 들죠. 그림자 말씀이시죠? 그림자와 밑에 삐지가 색깔이 있고 없고 뭐 이런 것도 네네. 사실 그 디자인의 밀도랄까 이런 거를 지금 몇 개 카드는 좀 나타나네요. 근데 밑에 카드에서 아직 안 나타나네.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플레이를 해서 우리 네. 한번 쭉쭉 한번 볼까요? 어디 갔어? 창이 이쪽에선 안 뜨네. 플레이 창이. 안 보이나요? 네, 플레이 창. 잠시만요. 공유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 그렇죠. 네. 약간 그림자하고 배경이 없어가지고. 네. 근데 또 밑에는 있네요, 뭔가가. 요거는 여기만 지금 그림자 처리가 된 건가요? 딴 부분은 제가 그림자가 있는 줄 몰랐고 그래요. 제가 본 부분은 다 했는데 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내가 여기 가미를 할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요 부분만 좀 지금 뭔가 배경에 뭐가 있고 또 여기서부터는 여기 밑에서부터는 또 없는 것 같고 네. 예. 요거를 일단 봅시다. 그 다시 파일로 돌아가서 거기에 어떤 효과를 줬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쪽에는 요 밑에. 그래요. 이 원 만들고 음. 그 외에 나머지 효과는 없거든요. 네. 어떤 게 들어가요? 잠깐만. More story for you 밑에 뭐가 깔려 있나요? 그래, 뭐가 깔려 있긴 하네. 크게 잡혔네, 그거는. 네,
통째로 깔았습니다. 통째로 이렇게 거기만 뭔가 그 직사각형을 넣어서 색깔도 좀 넣고 그걸 제일 밑에 레이아웃에 넣은 다음에 폰트 more story for you도 넣고 카드도 올린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네. 같네. 오케이. 그러면 잠깐 줌아웃을 좀 해서 제일 위로 올라가면 투데이 쪽에 뭔가 라인이 있는 것 같던데 약간 묘하게 라인이 이미지 때문인가 보네요. 이미지가 아, 네. 전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뭔가가 생겼네. 네. 네. 그리고 이거 더블 클릭하면 마스크에서 사이즈를 좀 줄인다거나 더블 클릭해 보세요. 더 더블 클릭 더. 이거 완전히 이 사이즈로 딱 들어왔구나.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리고 옆에 탑 애플 아케이드 게임 느낌 내는 거 잘했고요. 예. 그리고 다시 줌아웃해서 옆에 비교해서 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게임 오브 더 데이 유사하게 잘 이미지 갖고 왔네요. 그리고 앱 오브 더 데이 요것도 느낌 있는 걸로 가져왔네요. 저는 이제 하나하나 제작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예. 오피스 모바일 속 오피스 느낌도 잘 잡았고 네, 관심 분야도시 네, 저런 이미지도 잘 찾았네요. 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질문하고 또 보여주고 싶은 사람 보여주세요. 저희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맥으로 제작한 사람 없어요? 혹시 좀 저 맥으로 확인을 했는데 음, 좀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괜찮아요. 우리 같이 봐요. 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나도 너무 마음이 그런 게 잘하는 사람들 것만 자꾸 보게 하는 건가 싶어서 분명히 평균은 존재하고 원래 대면 수업이었다면 제 기준은 우리의 기준은 맨 밑이다. 그래서 그 친구가 따라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제가 볼 수가 없다 보니까 예, 계속 속도감 있게 진도를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좀 대차게 공유해 주세요. 네, 공유했습니다. 그래요. 좋고요. 유사한 거 잘 봐요. 하고 마지막 페이지는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잘했는데. 어느 부분이 너무 겸손하게 나온 거 아니에요? 아, 뉴욕을 썼네, 뉴욕 폰트를. 네, 맞습니다. 뉴욕이 훨씬 더 정확하게 맞던가요? 저도 사실 좀 하면서 샘플안이 딱 1대1로 맞진 않더라고요. 이게 iOS 14 음. 버전에서 아이패드에서 쓰던 폰트들이라 음. 저 잘 맞을까 솔직히 좀 의구심이 들긴 했는데 그래도 좀 잘 어울려서 그냥 이걸로 진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뉴욕도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예 네. 예, 전환된 건지 뭐 샘플안을 한동안 쓰다가 뉴욕도 제작된 걸로 아는데 네, 뭐 이 정도에서 마무리 됐습니다. 뭐 큰 차이 못 느끼겠고 그 아이콘 툴 딴 거는 어땠어요? 툴로 딴 거는 어, 괜찮았어요? 어, 약간 좀 차이는 있네. 네, 원하고의. 네, 맞습니다. 그 원래 아이콘만 제작한 것들을 한 줄로 쭉 세워가지고 네, 보는 그 일이 필요하긴 해요. 네, 다 지금 해당되는 건데 왜냐하면 그게 아이콘 스타일링을 잡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게 또 UI 디자이너들 우리가 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애플이 제작한 이 4개, 5개 아이콘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한 패밀리 룩을 이루는지를 좀 학습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제작해 보라고 한 거였고요. 네, 네, 모두들 잘 따라온 것 같습니다. 자기 그 XD 개인 과제 기대할게요. 선의까지 샘플안에서 뉴욕 서체까지 잘 봤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는 그 좀 추스릴 시간 한 10분 정도 줄 테니까요. 정리를 해서 어디로? 개인 메일로 따로 받을게요. 그래서 이거
이쪽으로 쏴주시고 가급적이면 이 파일명으로 보내주면 좋겠다. 예. 지금부터 이거 추스리는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